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건강 한의사 왕성호입니다. 한의학에 대한 정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1:1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내 건강이나 우리 가족의 건강이 궁금하다.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대한민국 남자들을 고개 숙이게 하는 3대 남성 질환. 발기부전, 조루증, 전립선염. 한국 남성 10명 중 1명이 앓고 있거나 의심을 하고 있다는 비뇨기 질환. 잦은 음주와 지속적인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로 해마다 비뇨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추세.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수술은 물론 남성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과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치료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내 안에 숨은 자신감과 젊음을 되찾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3대 남성 질환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한주성 원장님과 안성 원장님 자리에 나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3대 남성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원장님, 한주성 원장님과 안상원 원장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원장님과 남성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텐데요. 이런 남성 질환, 남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립선염, 조루증, 또 이렇게 발기부전 이 세 가지 증상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고 치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주성 원장님, 전립선염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앓고 있나요? 네. 남성에게는 음경, 고환,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3대 성기관이죠. 그중에서 전립선은 앞전자, 설립자, 섬센자가 이제 전립선이라고 있는데 아랫배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거죠. 앞쪽에 아랫배에 위치하는데 방광 아래에 밤톨만한 크기인데 저희가 사정할 때 정액 중에 전립선과 같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한번 사정에 2cc 정도라면 한 0.5cc가 전립선액인데 전립선액은 그 정자의 활성도 높이고 영양을 공급시키고 그다음에 그 난관을 통과할 때 난관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켜서 정자의 소통을 잘해서 수정이 잘 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그 감염, 여러 감염도 막아주는 기능도 있죠. 이렇게 중요한 그 전립선인데 그 전립선이 보통 저희들이 비뇨기과 환자가 열이라면 그 중에 한 그 두 명이나 2명 반 정도가 전립선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전체 성인 남자의 한 10% 정도가 전립선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인 남성의 10%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안성원 원장님, 조루증의 남성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0대, 50대의 남성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전립선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이 조루증은 성관계를 시작한 20대부터 한 60대까지 연령층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통 그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한다면 남자분들이 이제 삽입 후에 사정까지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성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이제 고도조루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도조루증인 경우에는 삽입 전에 사정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1분을 채 못 넘기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고도조루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한 2분에서 5분 정도를 중등도 조루증, 또 5분에서 한 8, 9분 정도로 이제 경도 조루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환자분들한테 진단을 내리고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루증의 종류까지 알아봤는데요. 한주성 원장님,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남자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나라 그 발기부전 정도는 한 30에서 50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중에서 일본 다음에 발기부전 환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저 발기부전 환자들은 자기 건강이나 성생활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의 불행한 느낌이나 불만족을 느끼고 있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자기 업무에서도 한 2배 이상 그런 그 불만족스럽다 이런 그 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발기부전은 대부분 요즘 말로 성인병 대사질환 환자도 많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가 많이 발기부전을 수반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당뇨병 환자는 한 15%,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는 한 6%, 그다음에 고지혈증 환자는 한 5% 정도가 발기부전을 앓고 있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한의사야 두 분의 원장님을 모시고 3대 남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 남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성환 원장님, 전립선염 원인과 증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전립선염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전체 전립선 환자분들의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세균성 전립선염은 전립선 쪽의 세균 침투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나 우리 양약 복용을 통해서 쉽게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전립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약 한 90% 정도는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세균성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원인인지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힘든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대략 한 90%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시죠. 전립선염의 그 증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이제 빈뇨. 낮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소변을 보러 유난히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잔뇨감, 소변이 시원치가 않은 거죠. 흔히 얘기해서 소변 양이 많지 않고 또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그런 잔뇨감이 있고요. 또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배뇨 시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환 쪽의 통증이라든지 또는 성기 쪽의 통증 또는 골반의 통증, 어떤 경우에는 하복부의 통증 또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배뇨 시의 통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립선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야간뇨입니다. 밤에 자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깨지 않고 쭉 하고 숙면을 취하는 게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수면 중에 뭐 짧으면 1번, 또 많으면 한 4번, 5번까지 깨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야간뇨도 전립선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상당히 힘든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야간 빈뇨의 횟수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또 빈뇨의 경우에는 또 물의 섭취량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자주 가면은 빈뇨로 이렇게 여겨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름에, 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소변을 보러 좀 적게 가는 게 정상이고요. 또 추운 겨울철에는 땀을 안 흘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보지만 보통 1시간에 1번 이상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고 또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부터 바로 뭔가 좀 이 배출이 덜 된 그런 잔뇨감을 느낀다면 일단 전립선 쪽에 문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전립선염, 이렇게 비뇨기과에서도 치료가 조금 어려운 편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전립선염이 대부분 그 세균성으로 인한 급성 전립선은 한 10%고 90% 정도는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 전립선염은 사실은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항생제로 쉽게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한방 같은 경우는 그 몸 자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을 조금 더 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전립선의 치료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전립선 자체는 그 혈관 분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약효가 전립선까지 직접 침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 자체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 복강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전립선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한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한 약들도 있고 또 이뇨작용 있는 약들도 있고 또 어떤 신장 기능, 또 비뇨 생식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한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원인이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약침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동 약침, 벌독에서 추출한 약침을 가지고 회음혈이라고 해서 혈자리 중에 전립선과 가장 가까운 부위에 직접 주사기로 주입을 하거나 또는 특정 혈자리에 한약액을 집어넣음으로써 전립선 증상들을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온열요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침치료와 약침치료 그리고 한약 등 다양한 요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준성 원장님, 전립선염에 효과적인 한약 약재들과 한약 처방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한방에서는 그 치료할 때 보통 실증과 허증을 많이 나눕니다. 이게 허증이란 개념은 전기가 약해서 나타난 증상이고 실증은 병사가 성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이제 이런 기준인데 요즘 말로는 세균성, 급성은 실증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그 치료가 안 되는 분은 저희는 허증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치료 방법도 두 가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의 결구는 항염, 소염, 열을 식히는 쪽으로 많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황련이나 이제 저희가 폐장근, 금우나 포공련 같은 거를 쓰게 되고 만성 염증 같은 경우는 자체의 기능이 강해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용, 환기 그런 거를 쓰게 되죠. 지금 자료화면 나온 거는 그 급성기고 만성적인 역은 저항력과 면역력을 올리는 약침과 약을 많이 쓰는데 숙지방, 환기, 동충하초, 녹용, 산성 이 태반정진호 면역력이 높여서 자체의 저항력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이게 만성 전립선염 해결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의 3대 질환이죠. 이 중에서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침 치료, 이렇게 한약 치료 이런 거는 제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온열 치료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또 약침 치료라고 해가지고 특히 아까 얘기한 봉동 약침 이런 치료 방법이 조금 궁금한데요. 전립선염에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봉독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약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 오던 그런 그 한약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에서 추출한 어떤 독성분이죠. 이 예전에는 이런 그 양봉하시는 분들이 벌을 키우면서 많이 벌에 쏘이게 되는데요. 그런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질환의 유병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유럽에서부터 먼저 봉독의 어떤 효과들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의학에서도 뭐 이 수천 년 전부터 봉독을 치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흔히 가장 한의원에서 봉독을 많이 시술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 염증성 질환들이나 또는 통증성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무릎 관절염, 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오십견 이런 어떤 그 통증 또는 관절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봉독의 효과를 자료화면을 보시면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이 봉독을 지속적으로 봉독 약침을 맞았을 때 어떤 면역력이 개선된다 또는 어떤 그 심지어 그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미국에서도 이제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스피린보다 수십 배 이상의 강력한 그런 염증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염증을 동반한 질환들에도 봉독 약침을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보톡스와 비슷하게 이 신경 독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을 좀 무디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 치료에도 효과적이고요. 또 남성 질환을 치료할 때 특히 그 조루증 환자들 성기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다라고 호소하는 환자들한테는 직접 성기 주위에 봉독 약침을 시술하기도 합니다. 또 말초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어떤 그 손끝 발끝이 저린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기가 잘 안 되는 발기력이 약하다 또 발기부전인 경우에 성기에 이런 그 봉독 약침을 시술하게 되면 말초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서 발기력도 건강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그 살아있는 벌을 가지고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어떤 환자들을 실수를 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례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한의원에서 전문 한의사들이 쓰는 그 독은 일단 먼저 알러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이 봉동 약침을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그 가렵거나 붓는 알러지 인자를 제거한 그런 그 스위트 비브라고 하는 봉동 약침들도 나와서 안전하게 환자들한테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한의사 또는 한의원에서 이 봉침 치료 또 봉동 약침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봉동약침 3대 남성의 질환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신경증 가지고 있는 이런 수족냉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네, 봉독을 한의학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열이라고 봅니다. 어떤 온성인 거죠. 따뜻한 또는 뜨거운 성질. 그래서 이제 하복부 냉증이라든지 또는 뭐 뼛속이 시리다라고 표현하는 산후풍 환자들, 또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또 아랫배가 차서 과민성 대장염, 뭐 설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열성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다양하게 봉동 약침을 시술을 하고 있고요. 또 전립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립선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오래 앉아서 근무하게 되면 전립선 자체가 압박을 받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전립선 주위에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신욕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어떤 반신욕이나 또는 뜸 치료 같은 온열 치료 외에도 봉독 자체가 성질이 좀 뜨겁기 때문에 회음혈을 통해서 봉동 약침액을 직접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전립선의 온도를 상승을 시키고 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국소 부분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전립선염 환자들한테 봉동 약침을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봉동 약침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주석 원장님, 그렇다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분들,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의 치료 효과 어땠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 이게 병이 나면 대부분 한의원보다는 양방을 이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한의원에 내원한 분들은 양약을 써서 양방 치료를 받아서 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아까 저희가 그 구분하자면 세균성 염증은 10%에 해당되는 세균성 염증은 급히 치료가 잘 되지만 90%에 해당되는 만성 전립선 환자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만성이라는 표현을 달고 온 분들은 이제 한방적으로는 간 기능이 허은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의 이제 그 치료 사례를 같이 열람을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5세 남성 전립선 환자인데 올 당시에 아까 주증이 다 있죠. 낮에 잦은 소변이 있고 수면 중에 빈뇨가 있죠. 한 3, 4회 정도. 보통 초정대 연습 한 번, 두 번에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찮고 소변빨도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약을 복용했는데도 별로 호전된다. 또 하나 성기능도 전체 이제 저하갔다. 이런 경우는 자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저희 쪽에서 말하는 보약계통을 써서 신장과 간장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뇨를 유도할 때 이분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한 10회 정도 봉독 치료하고 약물 복용도 한 3개월간 했더니 이제 대부분 증상들이 소실돼서 소변도 횟수도 줄고 그다음에 수면 중에 소변 일회가 이제 저희 정상으로 이제 유도가 됐고 잔뇨감도 없어지고 시원하고 성기능까지 이제 개선이 됐는데 한의학적으로 말할 때 이분이 이제 노인이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저희가 소변량의 다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량 중에서 특히 야간뇨가 많은 것은 시민적인 요인을 떠나서 자체의 면역력 저항력이기 때문에 가장 그 전립선 환자가 자기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기준을 잡을 때는 야간뇨가 정확히 줄어서 한 번 내지 두 번, 최소한 2번 이하로 왔을 때 완치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었던 5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상원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에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저는 전립선염으로 서울병원에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그 수술 받았는데 그 한 달
두 번째 받았을 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소변이 그렇게 갈라져 버려요. 네. 또 보는 게. 그리고 또 문제는 남자가 성기가 쓰지를 안 해버려요. 네네네. 성기가 쓰지를 안 해버리니까 그 문제가 내가 그걸 가지고 의사를 상대로 해서 소장을 하면 제 전화가 내가 지금 참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지금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나이로 66세예요. 66세. 지금 처음에 병원에서 진단받으셨던 거는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전립선 염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양방에서는 이제 항생제나 또는 그 알파 차단제 같이 전립선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약들을 갖다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은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가장 그 치료하기가 어려워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하루 종일 소변이 마렵고요. 또 소변을 보러 가도 시원하지 않고 또 잔뇨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 볼 때 통증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야간에 이제 야간뇨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을 하다가 이 부작용이 생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립선 이 비대한 조직들을 이제 그 잘라내는 그런 수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소변이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전립선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성욕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뭐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소변 자체가 수술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는 이런 경우들을 보통 한의원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불편하신 증상들은 저희가 한의원에서 한의학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약침이나 또는 한약 치료나 또는 온열 치료를 통해서 조금은 증상들을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로 현재 불편하신 증상들을 좀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성원 원장님과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또 이런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많은 병들이 또 이렇게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물을 이렇게 잘 섭취를 하면은 또 좀 더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위한 생활 요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병이 오기 전에 이제 생활에서 이제 미리 관리하면 좋을 텐데 이제 좋은 음식을 예를 들자면은 그 토마토죠.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전립선에 이제 좋다고 하는데 이제 섭취하는 방법도 생식보다는 한 그 88도에서 15분 정도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전립선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많지 않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압박되기 쉽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거나 자전거를 오래 탄다거나 그 회음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남자 고환과 항문 사이 가운데가 회음혈인데 회음혈의 압박이 많이 되게 되면 이제 전립선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절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열요법을 해서 이제 반신욕이나 온열요법 쓰는데 요즘에는 직장 내 온도를 한 43도 정도로 그 봉을 넣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나왔듯이 우열 현상은 따뜻하게 해서 이제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전립선은 혈관보다는 선 조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정기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그 우열이 되지 않게 해주고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만 체중 조절을 함으로써 몸 대사력 자체를 해서 그 순환을 도와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활요법 중에 보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어서 시청자분의 이렇게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송환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소변이 뭐 시원하게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예. 뭐 한 2년 전에 전립선 암 검사도 해봤는데 이제 그런 건 이상이 없고 뭐 또 전립선 그 초음파니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크게 이상은 없고 이제 전립선이 많이 비대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약을 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여기 이제 한의로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한번 상담 드려보려고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주성 원장님과 이런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세가 어느 안녕하세요. 정도 되셨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 한국 나이로 68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세요. 이제 저희 한의학 쪽으로 이제 말씀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쇠퇴해가는 시기인데 지금 말씀대로 대부분 환자분들은 하여튼 야간요가 한 번 이상 있다, 두 번, 세 번 있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염증이란 표현과 이뇨란 표현을 그 앞세우지 말고 항상 자체 전기가 강해서 내 몸이 정상화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눈 피로가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눈 피로요? 예. 글쎄, 피로하고 이런 건 크게 모르겠어요. 제가 운동도 예. 많이 열심히 좀 하고, 지내는 사람인데요. 예. 글쎄,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치료 중에 야간요는 자다가 수면 중에는 소변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두세 번은 보죠. 두세 번 이상 예, 보죠. 예. 두세 번. 그 다음에 서로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성인병 당뇨나 고혈압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또 운동도 많이 하는데 야간요가 한 두세 번 있다. 분명히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신장 기능이 강화되면 이제 한방에서 신장에는 정을 장한다. 간은 소설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발기력이나 이런 뿜어주는 그 기능을 하는데 신장과 간장 기능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체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체, 배꼽 이하 하체를 강하게 하는 그 치료법을 써서 보법을 쓰게 되면 반드시 소변이 한 번 내지 두 번까지도 아마 제가 봐서는 아니고 한 번 정도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가 한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의 상담과 함께 생활요법 등도 알아봤습니다. 토마토를 자주 섭취하거나 또 오래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또 반신욕과 온열요법 등 이런 점들이 전립선염에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상원 원장님, 전립선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경우에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립선 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쓰지만 저희가 한의학적으로는 그 다양한 어떤 생약 성분에 몸에 부작용이 적은 그런 한약들을 체질이나 또는 증상이나 연령에 맞춰서 다양하게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봉동약침, 벌침이라고 하죠. 정제되어 있는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봉동약침 치료를 복부나 혈자리나 특히 회음혈 또는 성기에 직접 약침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또 그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주거나 또는 식이요법, 또 한의원에서 이제 뜸이나 온열요법 등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한 6개월 이상 양약을 복용을 하셔도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소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번 꼭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한의사 전립선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조루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요 건강 스페셜 건강 한의사 남성 3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조루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원장님, 조루증을 발병시키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조루증의 원인은 사실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선천적으로 성기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 성기의 그 말초, 감각신경이 많이 분포가 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교감신경 흥분형이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성격도 급하시고요. 또 성적인 흥분도도 빨리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사정도 빨라지는 그런 그 체질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시민성 또는 심리적인 문제,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잘 안 됐던 불편했던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아서 늘 성관계 전에 미리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성관계 자체를 이렇게 기피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시민성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로라든지 또는 만성 질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조루증 증상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루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수술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 수술을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유난히 좀 많이 조루증 시술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기 자체가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고 또 신경 절제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수술이 일정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성기의 국소적인 문제 말고 체질 자체가 또는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로 급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문제, 위축감,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어떤 신경을 차단하거나 또는 필러나 지방을 주입하는 이런 방법들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부분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원인과 치료법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루 자가 진단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수술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한의학적인 접근은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루증 이제 치료법은 원인을 바탕으로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귀두 자체가 성기 자체가 민감한 경우 하나가 나왔고 또 두 번째는 교감신경 흥분 상태가 나왔고 또 다른 교감신경보다는 자체 시민적인 원인에서 불안 초조 상황이 일어나서 그런 생활, 그다음에 극도 피로 스트레스로 나오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침을 쓰는데 항상 침은 그 막연한 침이 아니라 오행을 속성을 가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암오행침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사암오행침을 써서 간화 같은 사람은 보통 저희가 이제 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이 동해서 행동이 일어나는 것까지 군화와 상하가 동하는 과정인데 이제 심장의 화와 간의 화와 신장의 화를 치는 그 요법을 써서 예민도를 이제 낮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침을 써서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봉침 같은 거는 아까도 이제 주 치료법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항염증 면역 작용이 아주 강하죠. 특히 또 섬수 같은 그 두꺼비에서 추출하는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쓰는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감각 둔화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산삼이나 자거 약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극도 피로 스트레스에서 자체 신장과 간장이 약해져서 이제 증상이 일어날 때 이제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몸이 약해지면서 내가 조루 증상이 생겼어 이럴 경우는 그런 그 보약 약침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한약도 아까 그 네 가지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동 교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명상 자체를 통해서 심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조루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침이나 약침 또 이런 한약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 명상치료 등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상호 원장님, 그럼 실제 한의원에 이렇게 내원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네, 조루증. 우리가 이제 건강한 성관계라는 것은 남자들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제 그 여성, 어떤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 같이 즐거움을 느끼고 또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서로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남성분들이 이제 이 조루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 후에 1, 2분 안에 사정을 해버림으로써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시간 어떤 그 타이밍이 잘 맞지 않습니다.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성분들은 성관계 시작 후에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야 오르가즘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남자친구든 또는 남편분이 한 1, 2분 안에 사정이 돼 버리고 성관계를 끝난다면 서로의 밸런스가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20, 30대 미혼 남성들도 조루증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30, 40대에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6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건강한 성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방에서 아까 우리 한주소 원장님 말씀대로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사암침 또는 다양한 약침 치료, 또 한약 치료, 명상 치료, 또 인지행동 치료 이런 치료들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증상 자체는 조루증인데요. 환자들마다 원인은 다 다릅니다. 불안한 마음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소양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화가 자꾸 뜨고 또 성격이 급하시고 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흥분형인 경우에는 한약을 쓰고 또 명상이라든지 또는 호흡법을 통해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도 필요합니다.
또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뭐 산삼이나 녹용이나 자거 약침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증상은 하나더라도 환자분들의 원인과 체질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들로 조루증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주성 원장님, 이렇게 조루증으로 고민하는 많은 남성분들 또 이런 효과적인 성관계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위해서는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규칙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내세우듯이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에서 조루증을 해결하는 것은 상대방의 파트너 관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라는 거는 성생활도 리듬입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오랫동안 성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빨라진 경우가 있는데 이제 리듬을 타게 되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그 리듬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분인데 제가 허리 아파서 허리 통증에 저희 한방에서 신호요통이라고 있습니다. 허리가 요추 2번 좌우로 뻐근히 아픈 통증, 뼈 문제가 아니라 허리 자체 힘이 약해서 오는 통증을 잡으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문진으로 이제 저녁에 소변을 몇 번 보시냐고 물어봤더니 소변도 두세 번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성생활을 물어봤더니 본인은 3분, 길어야 5분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한의학적으로 조루증이 저희는 이제 여태까지 성기 자체의 예민도나 그 문제를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한의사는 얼굴을 보면 그분이 빠른지 늦은지 체형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방광의 기능이 누설된다는 체형이 코에 높낮이를 봐서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은 누설이 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조루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코가 밑으로 하수된 사람은 지속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면서도 이제 생활요법을 요구하는데 그게 저희가 타이밍에서 아까 교감신경 흥분형 마음이 안정됐다 이제 이런 표현하듯이 그런 분들은 성생활에서 굉장히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지금 조루증일수록 굉장히 속도를 지금 속도의 2분의 2 이하로 천천히 해야 됩니다. 둘이 교감하면서 속도를 2분의 1로 낮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치고를 많이 맞닿게 되면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치고를 맞닿지 않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표현이 옛날 어른들은 9,001심, 뭐 7,003심 7번 내지 9번은 그 귀두에서 3cm 정도만 들어가게 하고 한 번은 깊이 들어서 치고를 이렇게 맞닿는 그 규칙적인 리듬을 갖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코가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내가 조류가 있다 한 분들은 반드시 그분들은 10분을 넘길 수 있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방법인데 속도 완급 조절을 굉장히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그런 분일수록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가벼운 술을 드셔서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이제 명상을 해서 평시에 심화, 마음의 동요를 마음의 욕정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그 자세도 이제 저희 소녀경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한 가지마다 저희가 이제 개발된 가지수가 한 40에서 50여 가지 되는데 실제로 한 동작을 1분씩만 해도 40분, 50분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40분, 50분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그러는데 실제로 그거를 정확히 방법을 터득해서 아까 말하는 속도 완급 조절과 서로 교감을 하게 되면 한 자세당 1분씩 하게 나면 제가 경험을 해봐도 두 분 간에 두 사람이 무슨 굉장한 운동을 것처럼 굉장히 즐거운 성생활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 자세를 완급을 조절하면서 하시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면서도 완급 조절해라. 급하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깊이를 7번 내지 9번은 깊이 들어가지 말고 한 번만 깊이 들어가는 이런 9,020 어른 성현들 방법을 따르는 게 그 건강한 이후에 생활에서 챙겨야 될 그 방법이라고 제가 임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루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수요 건강 스페셜 건강의사 한주석 원장님과 안상원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3대 남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전립선염과 조루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성관계에서 중요한 거 바로 남성들의 발기력 문제인데요. 발기력이 줄어들거나 발기가 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발기부전은 충분한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아예 성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발기부전 또는 발기력 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발기력 자체도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의 박동력이나 이 혈액을 갖다가 이 펌프질하는 이런 힘,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성기 자체의 혈관, 동맥이나 정맥 또 해면체에 문제가 생겨서 성기 자체의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에도 발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성, 심리성 이런 불안감 때문에 건강한 발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피로, 또 스트레스, 과로, 과음 이런 어떤 일상적인 생활 문제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되는 분들, 또 당뇨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발기가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력 저하나 발기부전으로 고민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이런 심장 박동력 문제라든가 혈관 순환 문제, 또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흔히 발기부전하면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또 부작용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한의원에 찾아와서 한의학적 치료 방법도 묻곤 한다고 하는데요. 한주성 원장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시나요? 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사실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세 등분에 따라서. 그래서 발기부전의 치료에 쓰는 그런 약들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사실 저희 한의사가 봐서 옛날 같으면 저희 한약에서 녹용이나 보약을 먹었던 드셨던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그 약이 좋아질 조건은 기름은 충분한데 불을 지를 수 없을 때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발기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분들 대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상열감이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더 적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발기력이 유도한 분들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가 굉장히 유용한데 그 반대로 이제 한방적으로는 굉장히 음어라고 하죠. 몸에 이제 음어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심장이 혈의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심장에 피는 모자라고 몸에 정혈이 모자란데 과도하게 흥분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태우는 것이죠. 이제 옛날 말하면 기름은 없는데 심지만 타는 꼴이니까 그런 분들이 쇼크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과도한 발기력은 해면체 조직 자체가 이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나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형체가 무너져서 몸에 정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을 들어서 가슴이 빨리 뛴다, 눈이 충혈이 된다, 열이 상열감이 온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발기력이 좋아도 절제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몸을 먼저 허화가 뜨지 않게 보신하는 그 치료법을 허가하는 것이 이 건강의 지름길인 것이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한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이용하다가 한약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 약을 먹어서도 상열감이 많지 않고 눈충혈도 많고 몸이 편하다, 개운하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약인데 열이 뜨거나 그분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경우 심지어 저희 한약을 써서도 저는 심근경색 환자를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한방 자체도 파고지나 예를 들어서 음양각, 삼지구엽초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약들은 몸의 보양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동력을 빨리 해줍니다. 양을 돋궈주는데 어떤 환자분이 가슴이 뻐근한 증상이 생긴 경우도 생겼고 어떤 분들은 엉치가 뻐근한 경우가 생겼는데 엉치 뻐근한 정도는 신장 자체의 기능이 약해서 그거를 막힌 거를 뚫어주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풀렸지만 심장이 아팠던 분들은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날 뻔했다. 그분은 잘못했으면 당신은 심근경색, 협심증이 심해져 갖고 심근경색으로 위험도 처할 수 있는데 잘 왔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 자체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칭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자기 병을 알게 됐다고 해서 이렇듯이 양약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한약도 음과 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흥분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한방 치료를 받는 게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또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렇게 부작용도 작용을 하고 또 심장 질환 같은 경우를 앓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또 한의학적으로 발기력 저항이 발기부전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생활을 시작해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한테 있어서 발기력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이런 이 성생활에 관해서 디테일한 얘기들은 좀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의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뭐 오늘 점심에 어떤 걸 먹을까? 우리 먹는 식욕, 또 물욕, 또 성욕 이 세 가지가 인간의 3대 욕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 좀 오픈하고 또 성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 또 성적인 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이런 의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주석 원장님 말씀대로 발기부전제를 복용을 하셨을 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부작용만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과거에는 반알만 먹어도 충분한 발기가 됐는데 이제는 두 알을 먹어도 그전 같지 않다라고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체력을, 기력을 또는 에너지를 보강시켜주는 보약제 계통, 녹용이나 인삼이나 환기 같은 이런 약재들을 갖다 처방을 하고 또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봉침, 봉약침, 봉동약침 이 봉침을 가지고 회음혈과 또 성기 주변 혈자리 또 하복부 쪽에 이런 관원이라든지 곡골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봉동약침을 집어넣음으로써 국소적인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주고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발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떤 치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기부전제를 복용을 하셔서 부작용이 나시거나 또는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학 쪽으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의학적인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생활 습관 등을 고쳐가지고 이런 발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있나요? 네, 일단은 운동 중에서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한주석 원장님께서 뭐 하체, 남자는 하체다 이런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복잡하고 힘든 운동보다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운동, 또 주말에는 가벼운 산행하는 등산, 이런 하체를 단련시켜주는 걷기 운동이 운동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흡연이라든지 또 과음은 건강한 성생활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단 적절한 음주는 발기력이라든지 또는 조루 증상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술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증상이 있으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성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조루증 또는 발기부전 또는 전립선염, 남성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3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뇨 등 원인 질환에 의해서 발기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원인 질환 관리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런 20, 30대 남성분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 30대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청소년기에 너무 심한 과도한 자의행위 때문에 성에 대해서 인식이 왜곡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성 경험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좀 과대 포장돼서 본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화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첫 경험을 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꾸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민성. 그러니까 사실 20대는 몸 자체는 건강하죠. 근데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조루증이나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러한 시민성인 경우에는 어떤 약이나 또는 약침이나 이런 치료 외에도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을 받고 또 인지행동 치료나 명상 치료를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주석 원장님과 안상 원장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주석 원장님, 이렇게 알아본 3대 질환, 전립선염, 조루증 저희가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지금 전립선, 그다음에 그 조루증, 발기부전은 한 몸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 증상이 지금 별개로 지금 얘기가 됐지만 한 가지 사이클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있는 악순환을 밟을 수도 있고 선순환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성생활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지도층인 학력이 있지만 성에 대해서는 무지인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내야 하죠. 이게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팁을 드리자면 저는 마사지를 많이 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음부가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음부를 마사지하고 우리가 장단지가 뻐근히 아플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마사지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자기 고환을 마사지해서 통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 전립선도 확실히 된다. 이렇듯이 교육과 밖으로 드러내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좋은 교육 그리고 또 바깥으로 드러내가지고 이런 잦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도 좋은 증상이 완화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주석 원장님과 안상 원장님 모시고 남성의 3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립선염, 조루증,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